수소음 신경맥의 주요 특징 중에 주 증상을 허실 한열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허증을 살펴보면 우리가 화병이 있고 저혈압, 부정맥, 수족냉증, 자한, 도한, 건망증, 산후제병, 조조불안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화병을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죠. 스트레스. 화병이다 그러면 한 번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현재도 받는다든지 또는 과거에서 내가 어렸을 때나 뭐 어느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원인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화병의 원인을 찾아서 먼저 심적인 치료가 또 중요하죠. 대화나 상담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에 병이 생기고 장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상담을 통하여서 그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도 같은 것들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어떤 그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면 역시 몸의 그 신체의 어떤 증상들이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 치료 많이 뜨죠. 이제는 음악으로도 치료하죠. 소리 듣는 거로. 또 미술, 그림 그리는 거로 표현하면서 역시 신명과 관계 있죠. 표현하면서 그래서 어떤 색깔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그걸로 보면서 또 정신상태, 신명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치료하는 그림 치료. 또 요즘에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요즘에는 파동 치료라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파동 치료? 양자 파동에 의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파동 치료. 그것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자극기를 손에 쥔다든지 신체 부위 어느 부위에 접합해서 양자 파동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파동을 바꿔줘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동을 바꿔준다는 것은 꼭 뭐 어떤 역시 음악 치료도 음파가 있죠. 전기 치료도 이제 전기적 신호인 전파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우리 몸에는 세포 내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죠. 그 핵이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 역시 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에 역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파동이 변화가 되면서 치료가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아시죠? 그 온열 치료, 파동 온열 치료법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온열 자극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몸에 흐르는 전기적 자극을 자극하여서 세포 내의 핵의 파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동으로 모든 세포들을 깨워주면서 일으킵니다. 치료 효과 굉장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뭐 원인도 있고 병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떤 병들은 정말 치료 효과가 침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는 법도 역시 도입을 한 거죠. 어쨌든 이 화병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병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은 허증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좀 덤덤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못 견디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심장을 생각하고 심의 문제가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혈압이 낮다, 저혈압. 우리가 혈압의 관계는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위험하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저혈압이라는 자체는 심장이 덜 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덜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인 관계는 정상적인
압박으로 가해도 피가 잘 막혀서 안 흐르다든지 피가 지나가는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고혈압이 발생하는데, 저혈압은 뭐 싫든 좋든 심장이 덜 뛰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있죠, 혈압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혈맥의 관계인지 심장의 관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먼저는 이거는 허증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허실한혈 중에 허증에 속한다 생각하고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역시 피의 흐름이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냉증 역시 허증인데, 손발이 주로 찰 때는 이 수족냉증을 생기는데, 일시적인 수족냉증이냐 아니면 이게 만성적인 수족냉증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수족냉증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감기가 왔을 때도 수족냉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 체했을 때도 손발이 차집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찬 환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정확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벌써 아주 급체, 심하게 체해갖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손발이 굉장히 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손발이 차가지고 또 체했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고 급체를 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그 체한 걸 풀어주면 수족냉증이 즉시 따뜻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수족냉증 환자가 아닙니다. 체증입니다. 또 반대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현재 뭐 체하지도 않고 했는데, 살짝 어저께 좀 추운 데서 자고 어제 좀 어디 좀 갔다 왔더니, 또는 차게 하고 좀 돌아다녔더니 뭐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오고 막 그렇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만져보면 손발이 찬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발이 찬 환자들을 감기 치료를 하면 이 수족냉증은 즉시 치료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수족냉증이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항상 손발이 찬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얼음같이 찬 사람이 있어서, 특히 이 여름에 에어컨 밑에 못 가요. 에어컨 밑에. 여름에 몸은 더운데 에어컨에 가면 손발이 시려워가지고 아주 시리다 못해 아플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 버선을 몇 겹으로 신고 모자를 칵 둘러쓰고 이 여름에 그렇게 살죠. 왜?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냉방이 잘 되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머리가 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털모자를 여름에 이런 걸 쓰고 저한테 치료받으러 갔는데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봤는데 치료해줘야 되겠죠. 치료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 머리에 그 털모자를 여름에 쓰고 오신 그분이 참 치료 몇 번 받고 그게 나아지니까, 뭐 물론 이제 치료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소금도 하고 소금으로 또 장청소도 하고 그래갖고, 우리 소금 전도사가 돼갖고 소금 엄청 팔아요 지금 그분이요. 물론 이제 저한테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만 엄청 팝니다. 하여튼 그분이 대단히 은혜 많이 입으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어쨌든 이 수족냉증은 그만큼 삶의 고통을 줘요. 심한 사람은 그 정도로 심해가지고 한여름에 그 더운데 털옷 입고 털 신고 털모자 쓰고 한번 지하철 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기겠나. 재밌겠죠. 그 다음에 다음 것을 한번 보면 자한을 보겠습니다. 자한, 도한. 하여튼 이 땀이 많이 나는 증세인데, 이 땀이 많이 날 때에 이거 못 고쳐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손발에 땀이 많이 나요. 특히 못 고쳐서 고생 엄청들 해요. 주변에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근데 그분들이 안 가본 데 없죠. 다 그거 고치려고 참 많이 알아보고 많이 얘기하고 했죠. 특히 이분들은 또 어떤 증세가 있냐면,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긴장이 되면 그게 더 심해져요. 땀 나오는 게 더 심해집니다. 막
보여요. 막 송골송골 솟아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도 관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심장만 조절하면, 심장의 기능만 잘 조절한다든지 우리 신경맥의 혈자리들을 침자해서 땀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땀이 난다 그러면 물 조절하는 액문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액문의 자리는 역시 수소음 신경맥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액문은 여러 군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놓는 자리는 신경맥에 주로 소부, 소충 많이 놓죠. 소부, 소충. 그 다음에 발로 가서는 역시 우리가 심하게 땀이 났을 때 용천 괜찮습니다. 아주 심할 때 그렇습니다. 용천. 역시 손에는 소부도 놓지만 또 다른데 또 녹음 같은 데 놓을 수 있죠. 녹음도 잘 됐습니다. 소부, 녹음. 그 다음에 대장경에 또 놔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장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어쨌든 물 조절하는 기관이 대장과 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또 신경의 용천 역시 신장도 물 조절하는 기관인데 역시 제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역시 상생과 상극관계도 생각하면서 침자리를 생각해서 놓으면 침 놓는 즉시 아마 그것이 이렇게 땀이, 손발에 있는 땀이 적절하게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증상은 호전되지만 그 침자 한 번에 무슨 문제 있는 장부가 고쳐지겠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약을 쓰는 겁니다. 반드시 약을 쓰는 겁니다. 약을 써서 장부의 기능을 도와줘야 되겠죠. 다시 되살리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의 기능은 음식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약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떤 데 침 놓으러 가면 어느 환자한테도 그렇고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약 팔라고 왔나? 약을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환자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 환자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의사로서 반드시 그런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맞을 때 효과는 좋은데 또 며칠 지나니까 도로 그대로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침 맞을 땐 괜찮아. 며칠 지나니까 안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환자는 환자지만 어찌 보면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병이 오게 생활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서 병이 온 건데, 자기가 생활 습관이 있고 자기의 문제로 온 병인데 와서 침 한 방 맞고 나으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도둑의 심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는. 그 사람이 병이 그 정도 깊어질 때에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계속 병이 깊어지고 해서 자기가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은 치료에 나선 건데, 한 방에 나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되겠죠. 우리 인체는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사실은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을 주어서 그 병을 근치를 시키려고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복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문제고, 얘기는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서 장부의 기능들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이 뒤 대목에 오후 시간에 할 그 과목에 보면 중국의 국의로 선정되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그분의 치료가 거의 약물입니다. 약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 오후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환증을 보겠습니다. 도환은 우리가 자면서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이렇게 가뿐하고 가벼워야 되는데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무겁고. 왜냐면 체액이 빠져나가는 건 역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고, 자고 일어나서 그만큼 피가 소모됐다, 몸속에 있는 체액이 없어졌다 생각을 해보면 힘든 거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기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다른 병이 합병이 왔을 때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병이 오면 어떤 상황에서는 치명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계속 병은 오는 거죠, 우리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최상의, 극상의 면역력을 내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에는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도환증도 역시 치료할 때에는 신경을 빼놓고 치료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경과 관계된 것이 목이죠. 간경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경,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심에서 상극관계가 또 있죠. 심이 금인가요? 네. 심하고 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으니까 폐경도 역시 간경, 폐경, 심경. 이 도환증 하나 고치는데 그런 자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침이 하나로 두 개로 해서 모든 병을 고친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침 한 개, 두 개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몸은 하나지만 벌써 오장육부, 눈에 안 보이는 막가자면 육장육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기능들을 침 하나로 여러 장부에 이상이 있는데 각 장부에 대는데 하나씩만 찔러도 보통 서너 개, 대여섯 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관을 열어준다 그러면 벌써 대사관 하면 8개 들어가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침 한 개, 두 개로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을 좀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이 잠시는 완화될 수는 있어요. 하나로 잠시는 완화지만 그것이 치료는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침을 줘서 자극을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켜요. 어디에 어느 혈자리에 놔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화는 일어나는데 한 방에 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다 그렇게 침하고 무슨 의사가 필요하고 그거 몇 가지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망증을 좀 볼까요? 건망증을 보면 역시 심주, 신명에 해당돼서 또는 우리가 위경락에서도 보면 생각이 모자르다 이래갖고 치매 증상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시 건망증이 딱 치매로 인해서 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신주, 신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기, 신지, 신명을 주관하는 장보가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후제병, 그 다음에 초조불안 이런 것들은 신경을 조금씩 다스려주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침자 수법 중에서 신경만 좀 다스려도 이런 병들이 다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허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끌어안고 삽니다.
그냥 뭐 몇 년도 살아요. 10년 이상도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손발 차도 20년, 30년 그냥 살아요. 예. 근데 이제 실증을 좀 볼까요? 실증을 그냥 놔두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먼저 고혈압을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오래 두면 심장이 계속 항진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 마비가 올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심장마비죠. 심장 근육들이 마비가 와서 서버리면 즉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은 양방에서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먼저 체크하는 것이 고혈압이죠. 그래갖고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다. 자기네들이 정한 수치에서 조금만 높으면 약물을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시작하면 평생 먹는 거 알죠?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고혈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침과 약물로 치료 딱 해서 고혈압 약을 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저도 가끔 요즘에 60이 넘어가니까 뭐 혈압이 가끔 올라가요. 가끔 올라가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저 무서워서 약 먹고 그러지 않고 제가 침 찌르고 약 먹고 합니다. 근데 요즘 또 약 안 먹어도 혈압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은 자기 몸에 있는 이런 병들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고혈압도 치료되는 병입니다. 쉽게 치료돼요. 양방에서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물을 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심장의 박동을 늦추는 겁니다. 몸에는 굉장히 해로운 거죠. 우리 몸에 벌써 혈압이 올라간다 그런 것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을 뇌에서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계, 교감신경 또는 부교감신경 이런 자연신경계를 통하여서 저절로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립니다. 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혈이 흐르는 구멍이 작아졌다. 그럼 피가 그만큼 덜 갈 거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 곳에, 보내려고 하는 곳에. 그러면 그 덜 가는, 보내려 하는 그곳에 피를 마저도 보내야 하기 위해서 뇌에서는 계속 명령을 해요. 막 계속 보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혈관 청소해 줘야 되겠죠. 혈관 청소의 근본은 피 청소죠. 피 청소입니다. 양방에서는 여기 끼면은 뭐 이렇게 망을 갖다 껴서 인위적으로 착 벌립니다. 다른 데 안 터질까요? 다른 데 또 마찬가지 또 생깁니다. 이 앞에 가슴에 스턴트 어떤 사람은 8개를 박았대요. 그 사람 생활 환경 전혀 안 바꿔요. 8개 할 동안 그냥 그거 하면 또 사니까. 그거 하면 또 막힌 거 가슴 통증 없어지고 또 사니까. 조금 이상하면 또 가서 하나 받고 또 사고. 근데 그러면 그 넓은 혈관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이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뭘 바꿔야 되느냐? 그 고혈압이 오기 전까지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먹는 거, 자는 거, 운동 관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그 병이 생기는 인자를 없애주고 기왕에 생긴 그 혈압의 원인은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치료해주면 됩니다. 먼저 피를 맑게 하는 게 순서죠. 그 다음에 피가 맑아야지. 맑은 피가 또 건너서 전신 100km 뻗어나가야 그곳에 있는 각 장부, 각 기관, 각 모세, 혈관 자체도 피가 가야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을 만드는 피가 끈적하고 고지혈이고 어떤 불순물이 많이 섞인 이런 피가 가면 그런 피가 가서 만들어진 장부나 혈관이나 인체의 기관은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기능상의 이상이 올 수 있죠.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단순히 그 혈압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당 장부를 치료하고 해당 병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자연 방법은 무엇인가 찾아서 해야 되겠죠. 참고로 저희들은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장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간 청소하는 것도 있죠. 왜? 간에는 피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또 간에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의 영양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 기의 부분은 비의 운하작용으로 전신으로 뻗어나가지만 그 나머지 영양분들은 간으로 보내져서 간에서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혈액에서 전신백회로 공급을 하는 거죠.